겉에는 이제 하얀색이고 위에 택시라는 게 등불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번호판이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를 이렇게 택시같이 조작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착한 브라질 이야기 손영수입니다. 제가 요즘엔 동영상을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던가 아니면 새로운 주제가 알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요즘에 우버가 많이 인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업 또 이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버를 운전하며 이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공항을 가면서 우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와 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여러분과 이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우버를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브라질 이제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국에 이제 60만 명의 운전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버 운전사가 사람을 납치했다, 뭐 강도짓을 했다, 뭐 무엇을 빼앗았다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종 사고에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지가 저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많구나, 아니면 신분증을 도용해서 문제가 많구나 라고 해서 사용 안 하다가 올해 초부터인가 제가 조금씩 이제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점은 역시 이제 가격이 약간 택시보다 싸다는 거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상파울루에는 한 16만 명, 지금 상파울루에는 이제 택시 연수가 이제 채 4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르면 이제 즉각 오는 등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택시 운전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문적인 이제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신용이 이제 확실하고요. 또 그 이외에 택시 운전수는 이런 길이 막혔을 때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택시는 다닐 수 없지만은 승객을 이제 태우면은 이런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무슨 회의가 있다, 늦으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꼭 택시를 탑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사들은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간을 피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목적지만 얘기해 주면 잘 가고요. 이런 또 그 버스 전용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런 교통 체증이 심해도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꼭 이제 택시를 이제 이용하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은 이 운전사가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어서 길도 잘 모르고, 어느 심한 사람은 운전도 잘 못합니다.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물어보면은 우리 뭐 사촌의 차를 내가 끌고 나왔다, 잘 모른다, 길도 모른다, 손님한테 말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야 일로 가자 저로 가자, 차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리키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이제 대화는 좋은데 제가 받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질은 이제 확연히 다르죠. 얼마 전 제가 이제 그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지방에 출장 다녀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이제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이제 택시도 부르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이제 택시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 설마는 마음에 이제 우버를 이용했는데요. 즉각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타고 이제 공항으로 바로 갔는데, 다행히 길이 안 막혀 이제 금방 도착했죠.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상파울루로 올라올 때 그 지방 소도시에서 우버를 키니까 그 도시에는 우버 운전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택시를 이제 간신히 불러서 이제 공항을 이제 통해서 상파울루로 돌아왔고요. 이 상파울루 도착했을 때 제가 새벽 이제 거의 1시가 이제 넘었던 시간이라 이 시간에 우버가 있을까? 공항에는 항상 상주하는 택시는 있습니다. 일반 택시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국제공항에서 우리 한인촌까지 한 140헤알 정도 하니까 한 뭐 40불 이상 되는 이제 그런 돈인데요. 그 우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나가봤더니,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택시를 타는 곳이 있는데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새벽 1시여서 뭐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딱 가면서 택시비 너무 비싼데 생각하는데 한 명도 없었고, 이게 길을 하나 건너면은 바로 이제 우버를 타는 곳이라고 이제 표시도 있고요. 원래 그 라인은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이제 픽업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가족이 왔나 봤더니 전부 이제 우버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타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버는 이제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손님을 픽업하는 거니까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켰는데, 웬걸 이제 키자마자 바로 막 2분도 안 돼서 바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오길래 다시 봤더니 캔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연락해서 어디 가냐 해서, 그래서 나 이렇게 한인촌 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캔슬하고, 또 뭐 1분도 안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이 픽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버 운전사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버에는 목적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안 나온다. 그래도 이제 국제공항에서 좀 가까운 편에 속하는 이런 한인촌이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서 아마 그 친구가 이제 그 일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그럼 재밌구나 하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빨리 왔느냐? 내가 부르고 해서 한 5분도 안 돼서 왔는데 했더니, 국제공항에 우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또 130여 대인가의 그 주차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버는 이제 대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버 차량을 타면서 택시를 슬쩍 봤는데, 택시 운전수들은 다 이쪽 쳐다보고 손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제가 알기로도 그 국제공항에서 그 운전할 수 있는 이제 그 면허증이 굉장히 이제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 현 경찰서장이면서 이제 비번에는 그곳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고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운전할 정도로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이제 우버한테 많이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택시 운전사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것이고, 또 이 상파울루에서는요, 지금도 있는데 많이 활용 못하지만은 택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동네 이제 어귀에 이렇게 이제 블록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에 택시 정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정거장에서 전화기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호출 받은 사람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뭐 싼 데는 뭐 몇만 불, 또 어떤 때는 뭐 몇십만 불 하는 그런 큰 이제 정거장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들도 자기가 온 돈을 모아서 그 정거장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면허증을 샀는데,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손님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지나간 택시 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부르기 때문에 시장은 변한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안 좋은 좀 시대가 온 거고요. 또 반대로 우버 운전하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죠. 당연히 브라질 뭐 물가 비싸고, 또 전반적인 운행비를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수수료도 떼주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우버를 이제 많이 운영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꾸 사람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는 건지. 제가 알기로도 우버는 본사에서도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브라질에 오셔서 꼭 이제 우버나 택시, 택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브라질에 이제 99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원래 브라질에서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중국에서도 투자받고 손정희에서도 투자받고 해서 지금 한 3억 불인가를 투자를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닌 이제 거대 이제 공룡 사업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중국 회사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운영하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하셔서 이제 차량을 부르는 거를 제일 이제 안전하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면은 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파울루에 한 4만 대 정도 되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그만한 숫자의 또 다른 이제 불법 택시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한 4만 대인가 5만 대인가 되는 이제 불법 택시가 하얀색에, 그러니까 상파울루만 그렇습니다. 하얀색에 이제 빨간 이제 표지판을 이제 번호판을 들고 이제 운행해야 되는데, 겉에는 이제 하얀색이고 위에 택시라는 게 등불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번호판이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를 이렇게 택시같이 조작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잘 도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이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새든가 바가지를 씌운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호텔이나 이렇게 안전된 곳에서 잡아주는 택시, 그쪽에 오는 택시들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딱 키시고
보시면은 꼭 항상 운전사의 그 이름 또 번호판을 꼭 차량 모델을 확인하고 그걸 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상 뭐 브라질 이제 상파울루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택시와 우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전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라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시외버스, 이제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나 공공 이제 교통 이런 시설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또 오래 걸리고 또 가장 취약점으로 이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꼭 주위 분에게 꼭 같이 도움을 받으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